이 표지에 그 머릿속이 굉장히 헝클어져 있는 여성이 보이실 텐데요. 이게 과연 누구일까요? 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구인가? 너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짧은 질문에도 정답을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누구인지 여기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굉장히 그 귀한 인연을 만나게 되어서 우리 한국강사교육진흥원의 원장님, 본부장님, 실장님 이렇게 철의 여인 세명을 만나서 제가 이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리고 그 방법을 지금 찾는 길인 것 같아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런 순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저를 만나는 길을 찾아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에 그 공직 생활을 통해서 사회에 처음 발을 디뎠고요. 그리고 저도 여자로서 어떤 그 경력 단절의 시간을 겪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로 사회에 진출하려고 하니, 저 때만 해도, 여성이 다시 사회로 복귀한다는 게 그리 녹록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라고 하고 하는데, 그럼 내가 과연 나이 먹어서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IT 쪽은 굉장히 오래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IT 쪽으로 공무원의 그 이력을 버리고 IT 쪽으로 제가 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IT 분야에서 한 20년 조금 넘게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IT 쪽에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거를 저는 업무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공부나 또 정보나 지식을 얻고자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의 AI 융합학부에 제가 편입을 하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어,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한참 그 이슈가 되고 있는 AI라든지 또 뭐 4차 산업이 우리에게 지금 이제 어떤 미래를 선물해주고 가져가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공부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도 사람의 노화는 참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 많은 그 연배 높으신 분들이 계셔서 좀 외람스러울지 모르겠으나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제일 먼저 그 부작용이 오는 게 바로 이 눈의 노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루 종일 모니터를 보고 있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되게 굉장히 좀 피로감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껴서 그럼 이 분야도 조금 그 어떤 한계점이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배운 걸로 뭘 조금 더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 강사라는 직업이 참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강사교육진흥원을 만나서 제가 이 강사라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 첫 발을 내딛는 오늘이 너무너무 떨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근무한 이력을 통해서 그 직무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20년 동안 IT 쪽에 있어가면서 그 업무를 통해서 얻은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아주 작고 미약하지만 이런 정보나 지식을 나눔을 통해서 조금 더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니까 이런 저라는 사람이 강사라는 직업에 어울릴까 하고 이런 MBTI를 한번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핫한 이슈여서 조사를 해보니까 ESTJ라고 나오더라고요. ESTJ는 아주 정말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꼰대, 뭐 이렇게 극꼰대로 이렇게 보여지던데, 근데 뭐 저라고 젊은 시절이 없었을까요? 사회생활을 하고 현실에 맞닥뜨려다 보니 어, 많은 것들이 기성세대에 어느 순간 맞추어지더라. 그래서 이렇게 뭐 ESTJ가 나왔는데 예전에 했었다면 저도 아마 아이가 나와서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데 그런 ESTJ가 가지는 또 판단력이라든지 또 뭐 외향적인 것, 또 적극적인 면 이런 거를 따지고 보면 강사로서 준비해 나가는데 조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ESTJ를 하면서 저의 또 그 강점과 약점과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니까 강점으로는 지금까지 일을 해왔었던 어떤 집중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상황에 대한 빠른 적응력, 판단력, 이런 것들을 강점으로 들 수 있지 않을까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의 약점을 보니까 요즘 한참 이, 그 뭐라 그러죠? 그 여성들 그 한참 저기 하는 거를, 어, 뭐라 그러더라? 그 굉장히 감정적이 되어가지고 없던 눈물이 막 생기고 또 감성적으로 변해서 조금 예전에는 이거야 저거야 하고 이렇게 분명했었던 것들이 모호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그런 게 요즘 조금 약점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다음에 순서적으로는 3번인데 제가 4번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저의 그 위협적인 요소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다고 했는데 저희 감사진흥원의 그 선배님들을 보니까 왜들 이렇게 열심히 살으셨는지 이력이 너무 화려하세요. 그래서 제가 명함을 못 내밀겠더라고요. 나름 저도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고 무언가를 준비하면서 쉬지 않고 달려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정말 명함을 못 내밀겠어서 내가 명문대 출신이 아니고 가방끈이 참 짧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특기가 참 없구나. 많은 분들이 너무나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서 책도 내시고 또 글도 많이 쓰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그러면 나를 이렇게 위협을 했었던 것들을 나는 기회로 조금 바꿔야겠다. 그래서 나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구나.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씩 채워지지 않을까. 그 기회를 바로 한국강사교육진흥원을 만나면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의 그 소중한 주변인데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일 우선적인 영순이죠. 가족들입니다. 저희 부모님과 저희 딸아이가 있지 않았었다면, 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는 어떤 버팀목이 되지 못하지 않았을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의 인생의 이모작을 살게 해주는 우리 한국강사교육진흥원, 저의 정말 이제 저의 또 다른 심장, 제2의 심장이 되고 있는 우리 새로운 가족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넣어봤고요. 그리고 저를 사회에서 이제 끊임없이 발전하게 해주고 쉬지 않게 해줬었던 우리 회사의 동료들, 그리고 저의 그 부족함과 무식함을 채워줬던 우리 학교, 이 분야에 이 아주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았으면 제가 정말 이렇게 성장을 하고 또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아주 가장 소중한 주변의 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회사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 개개인한테
개인정보를 쓰겠다고 제가 받지를 못해서 얼굴을 다 블러 처리를 했습니다. 가오나시 절대 아닙니다. 음. 그 다음에 저의 경력과 특기사항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었는데요.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20년 넘게 근무를 하면서 이쪽 IT 쪽에 얻은 지식과 그리고 공부했었던 것들을 통해서 경제와 문화와 산업과 모든 것이 융합되어지고 미래 사회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미래 산업에 대한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막연하게 두려움만 가지고 있는데 그 두려움이 아니고 내가 새로 무언가를 더 플러스 될 수 있구나라는 요인을 찾아서 그런 두려움을 극복해서 새로운 세상, 지금 어느 세상이든지 두 번 살아보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이 같이 손을 맞잡고 적응해 나가면서 나간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 우리가 뭐 AI 기계에다가 우리가 뭐 그 지배를 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막연한 두려움은 없지 않을까 하는 말에 그런 생각에서 미래 산업에 대한 그런 어떤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곳, 그 다음에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곳,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 분야 쪽에서는 총무, 사무, 회계, 세무, 법률,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취업에 필요로 하는 그 이력서와 자소서, 그 다음에 사회에 처음에 나올 때 필요한 뭐 사무 관리나 인사 관리나 이런 쪽에 제가 그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분야를 더 넓혀보고 싶은 것이 청소년과 부모 교육 그리고 시니어 쪽인데요. 청소년 교육은 저도 이제 자식을 키워보다 보니 정말 부모로서 교육을 먼저 받아야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구나. 몸이 크고 어른이 됐다고 해서 부모가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부모 교육이 너무 필요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경력을 더 넓혀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된 강사로서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도 좀 적으면서 부끄러웠던 건데, 뭐, 책을 내본 적도 없고 했기 때문에 자랑질 할 거라고는 저도 놀진 않았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있는 라이센스를 한번 다 넣어봤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빈칸이 없도록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서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야의 또 기술과 교육을 받았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얕은 지식이나마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강사라는 직업이라는 것이 피터 드리커라는 분이 자신을 가르칠 때 가장 많이 남을 가르칠 때 자신이 가장 많이 배운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에 필요한 그 기술이라는 것이 그것 또한 굉장한 그 노하우고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강사라는 걸 통해서 조금 더 정보를 필요로 하는 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이것도 또한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없는 세 가지 중에 새로운 비전을 찾았는데 세상에 없는 세 가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비밀입니다. 세상엔 비밀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짜입니다. 세상에 공짜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공짜라고 생각했는데 다 제 값을 치르고 있었다는 거 아시죠? 그 다음 세 번째 바로 정답입니다. 인생의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인생이 같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살아가면서 내가 나의 정답을 나 스스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 저에게 새로운 비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좀 더 유해지고 너그러워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프레임을 더 씌워서 정형화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고정관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강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나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배고플 때 장 보는 거 아니다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저에게 해준 말입니다. 제가 굉장히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할 때 저희 딸이 엄마 배고플 때 장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순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신을 차렸습니다. 배고플 때 장 보러 가면은 저한테 필요 없는 것까지 막 사재끼잖아요. 똑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아, 급할수록 돌아간다는 말이 이런 말인가 보다 싶어서 이 세 가지의 요소에 들어있는 것, 그런 그 진리나 지혜들을 가지고 강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제가 111 해가지고 3일천이라는 거를 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1분 더 제가 먼저 더 늦게까지 열심히 배우고 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먼저 늦게 제가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분이라도 더 저와 같이 공감하고 소통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형화된 태도를 버리고 지금이 융합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믹서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척심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척심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이신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부모가 되면서 관리자가 되면서 척심이라는 게 많습니다. 뭐냐면 안 아픈 척,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 강사란 직업이 굉장한 감정 노동자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감정이라는 것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쓴 감정을 다 소모하고 났을 때 나는 그럼 어디로부터 힐링을 얻어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척하면 안 되겠구나. 예쁜 척은 해도 안 아픈 척은 하면 안 되겠구나. 아프다고 얘기해야 하고 안 괜찮다고 얘기를 해서 나도 누군가로부터 어떤 그 어드바이스를 듣고 내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찾아야겠구나. 그래서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척심이라는 말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관입니다. 혹시 해봤어? 해봤냐고 이거 어느 분이 말씀하신 건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정주영 회장님이요. 정주영 회장님이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그 현대 명예회장이셨던 정주현 회장님이 얘기하셨던 건데요. 실무자에게 무언가 지시를 했을 때, 이것 좀 알아봐, 해봐 했을 때 실무자는 당연히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건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 저건 저러해서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정지영 고 회장님께서 그래서 해봤어? 그래서 해보니 안 됐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건 안 돼이긴 하나 해보진 않았구나 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전해보지 않고 현실과 그냥 타협을 해서 안 될 거라고 미루어 짐작을 해서 주저앉는다라는 거는 그거는 실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차라리 해봐서 실패라도 했으면
안 됐었다라는 경험에 의한 지혜라도 얻었을 것인데 아무것도 안 해봤다는 거는 정말 어디 가서 내가 뭘 해봤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아주 제일 부끄러운 일이지 않을까 했기 때문에 저의 인생관은 실패하더라도 한번 도전해보는, 그래서 해봤냐고 이 말을 저는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저의 과정들을 믹서를 해보니 강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무섭지만은 않고 나도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무식이 용감하다고 한번 부딪혀 보기로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 슬픈 전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저는 이런 강사가 되고 미래에 이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또 4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차갑게 살아야 하는데 요즘 현대사회의 우리 사람들은 머리는 뜨거워서 뚜껑이 열리고 가슴은 차가워서 아무 감정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경계해서 늘 가슴이 뜨겁게 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가치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쉬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그런 강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교육자의 잠재 능력까지 발굴하는 아주 열정을 가진 강사가 되고자 합니다. 이런 저의 그 소개를 통하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앞서 말씀드린 에이징 테커라는 그 닉네임이 저한테 과연 어울리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증명해 보이도록 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의 소개를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떨리는 마음을